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인재에서 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장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 한 2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머님들께 정말 인사이트 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이렇게 현장 설명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신목고1 영어 내신 첫 스타트부터 앞서 나갈 수 있는 완벽 분석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신목고1 영어 내신의 모든 것이라고 써져 있는 지금 이 자료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한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페이지를 펴보시면 왼쪽 부분에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기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시험 범위 들어가 있고 평균 점수 들어가 있고 출제 비중 들어가 있고 등급 컷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만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3년, 4년 동안의 신목고등학교의 출제 기조나 변화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꼭 자녀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 안에 왼쪽 단이 있고 오른쪽 단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부받게 되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 혹은 학교에서 받게 되는 프린트 거기에 대한 원문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에 보시면 객관식 1번 어휘추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교에서 실제로 지필고사에서 나왔었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원문, 그 원문을 가지고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약간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음영 처리된 게 뭘까요? 뭘까요, 어머님들? 변형된 포인트예요. 변형된 포인트.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도 와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한테 이 자료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왼쪽에 있는 원문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해주세요. 해석도 한번 해보고 어려운 구문은 분석도 한번 해보고 또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면서 어떤 변형 포인트가 나올지 출제 방향성도 한번 예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객관식 문제들이나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 학교는 요 정도 난이도로 변형이 되는구나. 요 정도의 어휘를 출제를 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어법이 부족하거나 서술형이 부족하면 이거를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뭐 테드도 제가 넣어놨고요. 서술형 유형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제가 신목고등학교를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런 자료를 1년치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료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드릴 건데요. 저는 현재 대치동과 목동 그리고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강사예요. 좀 바삐 살고 있는데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과를 낼 줄 아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결과를 내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A등급을 받는 게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아이가 A등급이면 옆에 있는 친구도 A등급일 확률이 높고 보통 한 학교에서 한 30%에서 40~50%는 A등급이 나오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목고등학교가 100점이 몇 명이 나올까요? 한 번 시험 봤을 때. 예상이 가세요? 지금 우리 중학교는 100점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근데 고등학교, 특히나 신목고등학교에서는요. 한 번 시험을 치렀을 때 100점이 한 명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이 99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1점이 감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전교 2등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는 게 참 어려운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저마다의 장치들을 통해서 변별력 있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전교권 학생들, 내신 1.0의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1등급을 지금 신목고와 제가 목동고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출을 해내고 있고요. 사실 잘하는 학생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저희 본문 암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달달달달 암기를 했었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신목고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내신 기간 동안에 한 6주에서 7주 동안 1대1 내신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리닉을 통해서 얘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러다가 7주 만에 94.6점으로 대폭 향상하는 모습들도 있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신목고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들입니다. 선생님, 저 오늘 최종 1등급 나왔어요. 덕분에 영어 전교 2등 했어요. 자, 그 점수를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했을 때 98.4점이 나왔을 때 전교 2등을 하면서 최종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8등으로 1등급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1학년 때 3등급에서 저를 만났어요.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향상을 시켰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99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에서 91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98점을 받아서 최종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선생님이든지 수업은 다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와 맞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성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ESTJ예요. MBTI 잘 알고 계시죠? ESTJ가 엄격한 관리자 성향이래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화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엄격한 게 아니라 약간 자기 스스로한테 약간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이든 컨텐츠든 관리든 모든 게 제가 완벽하다라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약간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클리닉 강사를 써본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 중학교랑 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구인을 해서 클리닉을 좀 도와주셔라 라고 해봤는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딱 전화 와서 우리 아이 어때요? 우리 누구누구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서 변형 문제 제작이든 클리닉이든 제가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너무 고맙게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선생님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제 끼니와 제 수면을 걱정을 해주면서 선생님 잠은 자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되는 2025년에 우리 수강생들과도 꼭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목고등학교 1학년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목고등학교는 4, 5년 동안 출제 기조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예상이 가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2024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교과서가 한 개 과가 출제가 돼요. 능률김이라는 교과서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 교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가 사용이 되냐? 적어주셔야 돼요. 능률민 사용합니다. 공통영어 1, 능률민이라는 교과서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교과서가 다른 학교에서는 보통 2개 과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신목고에서는 1개 과만 출제를 해요.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2세트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해년도 당월 모의고사를 늘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2024년에 치르게 되는 3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기말고사 때는 6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에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 2024년에 출제된 게 2022년이죠. 전년도나 전전년도 거를 한 세트를 또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고1 3월 모의고사 한 세트가 출제가 될 것이고 또 전년도 2024년이나 2023년도에 고1 모의고사 한 세트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이 모의고사 두 세트가 출제가 되면 전범위를 출제를 하는데요.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는 아니에요. 이 세트 안에서 선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수업할 때마다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주로 한 12지문, 얘도 한 12지문 정도를 선별해 주시기 때문에 최대 24지문 정도의 독해 학습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어때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요, 교과서 2개과 모의고사 40지문에서 80지문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신목고등학교는 24지문이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힘든 학교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 다른 장치로 변별력을 확보를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테드가 있습니다. 테드는 목동 지역 내에서 신목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출제를 하는 시그니처 시험 범위예요. 테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지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정치가 나올 때도 있고 경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고양이가 왜 귀여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테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테드는 외부 자료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제작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주셨다라는 건 결국 어떤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교과서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모의고사를 잘해주느냐가 아니에요. 테드나 밑에 있는 카이스트 지문은 없어요. 시중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사의 분석력이나 혹은 그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추가된 게 카이스트잖아요. 카이스트 수시 기출문제. 수시 기출문제가 2지문이 출제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기 중간 기말까지 계속 카이스트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테드와 카이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자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분석하거나 혹은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총 6문항으로 19.2점, 모의고사가 21문항으로 71.9점, 그리고 테드가 8.9점인데 테드가 되게 적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때만 적었어요. 보통 객관식과 서술형 포함해서 5문항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와 테드가 한 5문장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되게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가 한 개과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도 19.2점에서 20점 정도 출제 비중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줘야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학습량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10문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정말 많아요. 서술형 10문항 나오는 거 신목고 유일합니다. 이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시간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서술형에서 감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등급 확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객관식 문제는 정말 시험지를 받자마자 정확하고 딱딱딱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게끔 학습량을 많이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술형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충분히 모의고사나 동형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목고 유형으로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균 점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략 한 60점대 형성이 되는데요. 항상 중간고사보다는 이제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등급 컷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개 틀리면 1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5개 이상 틀리면 3등급이 된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유형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분석 자료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앞에 화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파트예요. 교과서는요,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변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변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50% 정도 변형을 했잖아요. 근데 100% 변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새로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보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시면 그 지문 속에서 문제가 들어가 있는 유형은 웬만하면 변형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변형이 하나도 없죠. 똑같이 교과서 문제인데 얘는 왜 변형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선택지를 어차피 현장에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선택지를 읽으면서 해석하고 문제 풀어라 라고 하는 유형은 변형을 웬만하면 자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내용일치, 문장 삽입, 순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법과 어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중심으로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여기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모의고사가 아까 전에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71.9점으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데 난이도도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을 제가 대표 유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조건문 영작이에요. 조건문 영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한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자막의 부제는 관객이 그 등장인물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몰 이해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한글로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기를 가지고 배열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있는 단어가 alienation, subtitles 꽤나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조건을 보시면 필요시 어형을 바꿔라 라고 하면서 문법적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력과 기본적인 문법 능력이 필요한 학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번에는 어법 오류 수정이에요. 자, 여기 어머님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법 오류 수정을 보시면 웬만한 학교는 밑줄을 그어줍니다. 신목고등학교도 밑줄을 그어주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가 최근에 2024년에 지금 보시면 밑줄이 없잖아요. 아예 통 문장에서 어법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풀이를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소요가 많이 걸리는 서술형 유형인 거죠. 네,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서술형의 이제 대표적인 킬러 유형이에요. 저는 이거 이제 별표 3개. 신목고등학교는 이거 잡으면 1등급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 유형이고요. 이제 요약문을 학교에서 지문을 주고 그 요약문을 학교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요약문에 A와 B의 빈칸을 뚫어요. 근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찾았어. 대신에 필요하면 변형해. 이거는 아이들이 잘 맞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단어를 찾으면서 변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찾았어 라는 게 없죠. 그냥 너가 떠올려. 그 단어를 떠올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철자는 줍니다. I로 시작할 것, D로 시작할 것.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문 속에서 not to see, unseen,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visible 하지 않구나. invisible. 이 단어는 떠올립니다. 근데 요약문에 이렇게 나와요. enable them to 빈칸. 여기에 정답이 뭐냐면요. disappear이에요. 그럼 맥락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다 라는 식으로 요약문 빈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아이들이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휘력, 어법력, 그리고 논리력 이 3가지를 잡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테드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제가 수업을 정말 빡세게 했었을 때 테드가 100% 변형이 돼서
모든 지문을 변형을 해서 제작을 해줬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변형을 하면서 요 정도 난이도로는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설명을 해줬었는데 2024년에는 그리 많이 변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한 2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 변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만 출제가 되었지만 객관식뿐만 아니라 서술형도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때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파악 유형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요약문, 빈칸 유형이 주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유형으로 변형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드 시험 범위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작업을 해서 한 2주 동안 작업을 해요. 대부분 교과서는 뭐 하루 이틀이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테드는 2주에서 3주를 매일매일 작업을 했을 때 변형 문제가 한 400문제에서 50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변형 문제를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면서 충분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시험 범위가 변동이 되었다. 카이스트 지문이 추가가 되면서 시험에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신목고등학교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장치는 결국 변형입니다. 변형. 시험 범위 공부가 힘든 학교는 아닙니다. 다만 변형이 빡세기 때문에 유바니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사실 중학교 때 암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암기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어차피 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자료를 구매할 수 없는 테드와 카이스트, 강사의 분석력과 그리고 컨텐츠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형 문항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개 틀리면 7점이 감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잡는 연습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킬러 유형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류 수정, 그리고 요약문 채우기 유형 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중학교 때는 참 A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는 게 쉬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1등급을 아이들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 수업과 컨텐츠와 관리가 밸런스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목고등학교는 집 시리즈라는 것을 항상 제작을 해서 주는데요. 첫 번째가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분석한 분석집, 두 번째가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기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석집을 보여드리자면 그냥 제가 판서를 하면서 이거 중요해가 아니라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까지 전부 다 녹여서 어휘는 파란색, 어법은 빨간색, 그리고 요약문 같은 것들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문 속에 출제 포인트들을 정리를 쭉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 상당히 난이도 높은 단어까지 정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차별 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주 한 권씩 배부가 돼요. 매주 한 권씩 배부가 되고 난이도별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목고등학교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서 1등급을 만들었잖아요. 그 1등급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1등급 아이들과 2등급 아이들의 차이도 있어요. 1등급 아이들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수업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 밤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무슨 연락일까요? 본인이 이미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미 문제를 풀고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하면 제가 과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은 즉슨 수업하기 전날이나 수업하기 전전날에 급하게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매일매일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선택지 이거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정답이에요? 물어봐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집을 구성을 할 때도요. 난이도별 구성으로 구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조금씩 체화시킬 수 있게끔 데이 1, 2, 3, 4, 5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데이 1은 난이도 쉬운 순서부터 데이 5로 가면 갈수록 신목고 유형과 흡사한 수준으로 변형을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30분이든 40분이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집이에요. 다른 학교랑 유형이 좀 다릅니다.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유형도 다르고요. 테드도 안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목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여기 너무 독특한 유형들이 많아요. 요약문 빈칸 채우기 신목고등학교가 좀 특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자료를 제작해서 기출집을 제작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픽은 초중점검 포켓북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게 딱 A4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안에 교과서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태도도 들어가고 카이스트도 들어가요. 그래서 한 권 가지고 달달달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제가 손필기로 다 정리를 해요. 오른쪽에는 출제 포인트 정리를 해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고등학교는 영어 선생님이 3분이세요. 3분 정도, 늘 3분 정도 계시는데 한 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꼼꼼하게 수업을 다 해주세요. 또 한 분은 어떤 스타일이면 야, 앞에 나와서 발표해. 생기부 써줄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반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과 여기 반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공부의 질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수업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여기에 녹이는 거예요. 아이들 제 수강생들은 다 똑같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 원픽이 프로젝트 7인데요. 저희가 내신 기간 때는 보통 6+1이나 7+1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랑 공부하는 그 진도는요. 보통 5회차에서 6회차쯤이면은 끝나요. 굉장히 빨리 끝내요. 그러면 7회차 때는 뭘 하냐? 앞에 공부했던 거 아이들이 다 까먹어요. 1, 2회차 때 공부했었던 교과서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총정리 복습을 하는데요. 뭘로 복습을 하냐면 서술형 대비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요약문 빈칸 채우기도 계속 연습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전범위를 복습을 하려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6회차와 7회차 요 사이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기출모의고사 한 회분씩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토요일 수업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매일 밤 11시 59분에 제출하고 오답노트 채점하고 저랑 새벽 2, 3시까지 질의응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범위에 대한 복습하고 나서 총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보강 대비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2025년 저의 이제 신목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마스터반은 3월 8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대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평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요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아마 그래서 번호를 지금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어머님들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응답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